금요일장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중심 잘 잡아야 되겠죠.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장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요. GDP는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오고, 그리고 또 PC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경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걱정이 좀 생긴 건지, 그러면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 해석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미국의 1분기 GDP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미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이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살짝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번엔 이제 PCE 지표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PCE라는 것은 뭐 연준에서 많이 주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CE가 올라온다는 것은 뭐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바로 이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밤에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밀려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장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좋은 모습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그 제닛 옐런 의장이 아니죠. 이제 재무장관인데, 옐런 재무장관이 주택가격과 관련돼서 물가는 잡히고 있다, 잡힐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나왔었던 GDP라든지 뭐 PC로 인해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했지만 뭐 이 내용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장 초반부터 조금씩은 부정적인 기운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좋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살짝 거기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돼요. 어제 발표가 된 것은 1분기에 관련되어 있는 PCE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월 달에 대한 PCE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수치가 나올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담을 가질 만한 구간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수치를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환율 기준으로 1,300원이 넘어갔을 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0원 이상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추후에 빠질 것을 감안하고 환차익을 노리는 순매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지만, 시장에 대한 너무 과한 우려는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과한 우려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금리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말씀하시는 거죠? 금리 뭐 지금은 최근에는 뭐 인상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금리의 이 변화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보니까 9월 달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는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는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지만, GDP가 꺾인다든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된다면 잘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또 PC를 보셔야 돼요. PC라든지 CPI를 보셔가지고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물가가
인하가 잡히는 과정에서 경제 네. 성장률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늦더라도 그래도 올해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 내에서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로금리로 갈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증시 자체는 약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1분기 GDP 발표가 됐습니다. 1.3%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최현수 전문가님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이 1.3%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연간 전망치를 크게 좀 상향을 전망치를 초과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1.3% 성장률 나왔고 전망치는 0.5%였습니다. 뭐 2.5배 이상 좀 잘 나왔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출은 뭐 예상대로 잘 나왔고 내수도 훈풍이 분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분기의 성장률이 1%대를 기록을 한 것은 2년 3개월 만인데요. 작년에는 1분기에 0.3% 성장, 2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0.6%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총 합으로 2.1%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성장률 부문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수출이 0.6% 기여를 했어요. 근데 내수가 0.7% 기여를 해서 합으로 1.3%를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 기여도는 0%고 민간이 다 성장을 주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수 부문에서 성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잘 나왔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소비 심리가 역시 뭐 개선된 것이 영향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연초에는 뭐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민간경제연구소라든가 한국의 GDP 성장률을 1.9%에서 2% 정도 전망을 예상을 했는데 1분기 깜짝 GDP 성장률 나온 것을 보고 일제히 전부터 상향 조정했어요. 뭐 적게는 2.2에서 많으면 2.6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저는 1분기에 1.3 나온 것으로 봐서는 3%도 넘지 않을까, 연간으로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좀 전망치를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에는 수출 잘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쪽, 뭐 수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쪽 업종 좀 보자라고 했는데, 내수가 이렇게 활발하면 이제 내수 업종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섬이라든가, 한섬이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백화점 계열이면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 다음에 하나갤러리아, 그 다음에 롯데쇼핑, 뭐 이런 내수 관련 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역시 뭐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이 GDP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뭐 미국 주식 시장 흔들리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얼마 전에 2,779, 2,78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선반영해서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 조정은 결국에는 PBR 한 배는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무난하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주식시장 뭐 단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분할매수 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냥 쌀 때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히려 큰 폭으로 갭상승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쪽을 비춰주셨어요. 우리 경제 생각보다 탄탄하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의 잡음이 들려오더라도 우리 자체 경제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는 내수 쪽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증시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슬라.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반등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사흘째 반등세를 보여주며 월가에서도 바닥 쳤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멘텀을 보고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최근의 반등의 의미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테슬라가 엊그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제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고 본장에서도 올라왔는데 어제 만들어진 캔들이 굉장히 좋아요.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4%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분석들은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죠. 뭐 저가 전기차를 이번 달 초에는 폐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25년도에는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가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리고 로보택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8월 달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작용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에 테슬라가 진행됐었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가 전기차, 로보택시 전부 다 메리트가 있지만 이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엔비디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 쪽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과 많이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영향도 주죠. 하지만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테슬라에서는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머스크가 AI 로보틱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테슬라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는 표현보다는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AI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칩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성장성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관점은 AI 쪽과도 어느 정도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우리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이제 집대성할 수 있는 것, 테슬라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했지만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자율주행은 기필코 완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우리가 테슬라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쪽을 유독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2차 전지 쪽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제 테슬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카를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 테슬라를 따라갈 필요가 있고, 거기 중심엔 또 AI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가 순전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기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쪽과도 우리가 연동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그 중에서 뭐 라닉스라든지 변동성 기준으로는 라닉스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업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애플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장 쪽, 자율주행 쪽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의 변화가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자율주행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차 전지 쪽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만 엮었었는데 AI라는 큰 틀에서 이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재평가라는 의미도 있군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테슬라,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가져보시죠.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 PBR 종목군들이 꾸준히 바닥 대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2일, 일주일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중간에 휴장하는 날짜도 있고요. 어떻게 좀 스케줄 매매하는데 참고를 해봐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로. 정부가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5월 중에 그냥 하겠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월 2일로 발표하겠다고 좀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결국에는 좀 앞당겨서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에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커졌지만은 결국엔 속도를 좀 높이면서 시장 우려를 좀 불식시키겠다는
포석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정책으로는 뭐 계속 나왔었는데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문제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주주 환원 강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은 뭐 추진될 것으로 일단은 그 두 정책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 결국에는 장기 투자에 대한 유도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정책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은 뭐 다들 아실 텐데 뭐 금융주들 뭐 특히 뭐 은행 지주사들 뭐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야 뭐 실적 관련해서도 좋고 밸류 관련해서도 좋으니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뭐 이런 삼성 관련 기업들 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손해보험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지주회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두루두루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일단은 5월 2일 전까지는 스케줄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빨리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5월 시작하자마자 5월 1일은 또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활용해 볼 만한 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이 일정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없고요. 추천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성우하이텍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최근에 자동차가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 현대차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군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부품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다면 코리아 FT라는 그 캐니스터를 만드는 하이브리드 카와 관련되어 있는 요 부품주 제외하고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10% 올라갈 때 부품주는 20%, 30% 올라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현재 수준을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환율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완성차, 그러니까 성화이텍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사들이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성화이텍은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성화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 보셔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버텨주는 모습, 저점대를 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화이텍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좀 잡아드리려다가 일단 뭐 1차 목표가 달성되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상향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높이는 잡아드립니다. 근데 진짜 목표가는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수혜, 전방 산업 기업들인 뭐 현대기아차의 실적적인 호조,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저 PBR 쪽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쨌든 상승하기 때문에 부품주들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성화이텍은 뭐 시초가 이하,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약 20% 정도, 18% 정도 목표 구간 잡고요. 손절가는 8,4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일단은 연고점 부근까지 잡아드리는데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 정도 오른 9,5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어요? 네, KNJ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부품 업체이고요.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일부는 빠르면은 3분기 정도에 지금 증설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설된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발생을 하면은 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사들의 이제 SIC 포커스링이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구간상으로는 23,300원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래쪽에서 주문 거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23,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